오늘이라는 보물찾기, 우리 생애 가장 눈부신 날을 위한 인문학적 독백. 창밖으로 길게 드리워진 저녁 그림자를 바라보며 문득 발밑에 쌓인 낙엽 같은 후회들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가을의 문턱에 선 분들에게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의 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혹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차가운 물처럼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때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과거의 회한과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신성한 영토인 지금 이 순간을 유령처럼 배회하곤 합니다. 우리가 왜 항상 지금이라는 실제를 놓치고 과거의 그림자나 미래의 안개 속을 헤매는지, 그 심리적 원인을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시간의 부속품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방황은 단순히 마음이 고단한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현재에만 깃들 수 있는 신성한 힘을 스스로 갉아먹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통치할 주권을 포기하는 일종의 정신적 빈곤이며, 우리 내면의 위대함이 발현될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무력한 방황을 멈추게 할 강력한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미국의 거인 랠프 월도 에머슨입니다. 그는 우리가 잃어버린 현재성의 회복이 왜 우리 삶의 혁명적 전환점이 되는지를 평생에 걸쳐 역설했습니다. 에머슨이 강조한 자기 신뢰는 단순히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근원적 자아를 신뢰하라는 외침입니다. 에머슨은 우주의 거대한 생명력인 대령이 우리 개인의 영혼을 통해 흐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힘은 오직 현재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에머슨은 인간이 현재에 살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습성을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인간은 현재에 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다. 과거를 슬퍼하거나 주위에 펼쳐진 풍요를 무시하고 발끝을 들고 미래를 보려 애쓴다는 그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학적으로 분석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머슨과 그를 깊이 흠모했던 니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전유, 즉 외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에머슨은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사과만 한 크기로 줄어든 지구를 가져와 그에게 먹으라고 말하는 꿈이었지요. 그는 세계를 통째로 먹어치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유와 동화의 미학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산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과거라는 재료를 먹어치워 나의 피와 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후회되는 과거조차 그것을 외부에 둔 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안으로 끌어들여 나의 힘으로 용해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를 제약하는 운명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에머슨은 운명을 해골의 구조나 척추의 형상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기질, 신체적 노화, 사회적 단절 등은 마치 척추의 뼈마디처럼 단단하게 우리를 구속합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성은 운명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운명의 굴레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노예가 아닌 그 운명을 재료로 삶을 빚어내는 창조자가 됩니다. 운명이라는 척추가 단단할수록 그 위에 세워진 지성의 힘은 더욱 곧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운명은 비로소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일어설 견고한 대지가 됩니다. 이 추상적인 철학은 늦가을 단풍이 떨어지는 풍경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종말을 생각하지만 인문학적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다음 생명을 위한 가장 치열한 전유의 과정입니다. 겨울 보리가 차가운 눈 아래에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키워내듯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 역시 성장을 위한 자극제입니다. 니체는 에머슨에게서 이러한 즐거운 학문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연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에머슨은 오늘은 변장한 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가사 노동이나 무미건조한 산책길, 그 속에 사실은 거대한 권위를 가진 왕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왕이 변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나태함과 편견이 왕의 품격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저 내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만 여길 때 왕은 결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마시는 찻잔의 온기, 곁에 있는 이의 낮은 숨소리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찰나, 평범했던 하루는 거대한 주권과 위대함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하루 속에 숨겨진 왕을 대접하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도시의 인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뉴햄프셔의 건실한 소년처럼 살고 계십니까? 사회가 정해준 틀에 자신을 맞추고 남의 눈치를 보며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삶은 생기를 잃은 인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에머슨이 예찬한 뉴햄프셔의 소년은 다릅니다. 그는 농사를 짓다가도 장사를 하고 학교를 세우다 신문을 편집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고양이처럼 발로 착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실패조차 그에게는 새로운 실험일 뿐입니다. 100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자신의 힘으로 동화시키며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체적인 삶의 원형입니다. 현재를 온전하게 긍정하는 태도는 우리 노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재설계해 줍니다. 육체는 조금씩 쇠약해지고 사회적 직함은 사라질지언정 매 순간 현재의 신성을 발견하는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나라는 낡은 허물을 전유하여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일, 그것은 인생의 황금기에 비로소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향연입니다. 오늘을 1년 중, 아니 내 평생 중 최선의 날로 선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라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미래의 불안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선언은 바로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를 평소와 다르게 느껴보십시오. 창밖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 식탁 위에 소박한 반찬이 내뿜는 냄새, 그리고 이 독백을 듣고 있는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 감각의 변화가 주는 생동감이 바로 당신이 되찾은 주권의 증거입니다. 변장한 왕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왕은 당신에게만 허락된 오늘이라는 보물을 남김없이 누리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눈부신 날은 이미 지나가 버린 청춘의 어느 지점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도 아닙니다. 바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금, 당신의 발이 닿아 있는 오늘입니다. 깊은 여운 속에서 오늘이라는 보물을 품에 안고 평온한 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눈부신 오늘을 축복하며 나직한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